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여기 살아요. 방 넓죠? 이제 좀 들어와 보세요.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 들어와서 같이 좀 잠깐 있다 가세요. 방이 엄청 넓죠? 8평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영희 씨. 역시나 방 안 구석구석에는 농구 스타의 빛나는 과거가 남아 있습니다. 좁은 욕실에서 허리도 못 편 채 손빨래를 하는데요. 세탁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빨래를 하는 걸까? 아, 그래도 힘드실 텐데 세탁기로 돌리시면 더. 아유, 전기요금만 많이 나가고 수도요금만 많이 나가요. 이렇게 계속가 빨면요, 깨우네요. 아, 깨우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깨우네. 하지만 그녀에겐 일어서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남들 곱절의 시간이 걸린다네요. 그런데 청소와 빨래를 마치고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는 영희 씨. 뭐 이런 것도 하시나 봐요. 이제는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 면도기 칼 가지고 자꾸 그 뚫는 것도 했고, 전자제품 부속품 이거 하는 것도 했고, 양말 부업도 했었어요. 딴 사람들은 50만 원, 100만 원 벌 동안에 저는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했죠.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녀에겐 중요한 밥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작업을 하던 그녀가 싱크대 앞에 섭니다. 좁고 낮은 싱크대에서 칼질을 하는 모습이 어째 영 불편해 보이는데요. 목뼈하고 어깨뼈하고 붙어갖고 네. 고개를 젖히지 못해요. 뒤로 하늘도 못 보고요. 그럴 때 아, 땅만 고개를 뒤로 못 젖히세요? 못 젖혀요. 그러면? 그래서 땅만 보고 그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같아선 골대를 올려다보는 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드디어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몰라요. 어떻게 말해요?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농구 경기 연장전을 뛰는 것처럼 힘겨워 보이는데요. 국을 담은 그릇에 고슬고슬한 밥을 퍼담은 다음 늘 앉는 소파로 옮겨옵니다. 일자리는 항상 여시고 이게 뿌리고 아유 다리야. 하고 좀 닦고. 밥을 먹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진 것 같네요. 그런데 식사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그녀. 4, 5. 이건 인슐린 주사 같은데요? 손수 아랫배에 주사를 놓는 모습이 상당히 익숙해 보입니다. 살짝 마시면 되고요. 관절통도 당뇨병도 심각한 상황. 하지만 그녀에겐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는데요. 없어요. 어금니 하나도 없어요. 어디? 이쪽에도 없어요. 당뇨 후유증으로 인해 치아마저 다 잃은 상황. 대체 어쩌다 그녀의 일상이 이렇게나 무너진 걸까요? 88년 서울 올림픽을 대비 훈련 중에 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앞이 안 보이고 반신마비가 마비 증세가 와갖고 떨어졌어요. 갑작스러운 뇌종양 진단으로 농구 코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영희 씨.
2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견뎌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혹시 뇌종양이 응. 말단 비대증하고 맞아요.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엄청 많이 흘렸대요. 이 여자 호르몬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인슐린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그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심하게 500이 넘었어요. 500이 넘었는데 나중에 뛰다보니까 빨리 상관이 없더라고요. 빨리 그때 알았죠. 128평 농구장을 누비던 그녀를 8평 방에 가둔 것은 바로 말단 비대증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는 영희 씨. 아예 불까지 켜더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뒤척이길 한참. 이번에는 또 뭔가를 먹기까지 합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토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한참 뒤 이번에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대 음량까지 소리를 높이기까지 합니다. 어째 영 불안한 모습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문 앞에 앉아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마음이 좀 불안해서요. 우울증 증세가 다시 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할 때는요, 방에 못 있어요. 일단 여기 나와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요, 마음이 안정돼요. 사람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요, 마음이 안정돼요. 아 그럼 지금 갑자기 불안해서 나오신 갑자기 거예요? 불안해서 나온 거예요. 거리의 불빛과 소음에 의지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립니다. 진정이 된 것일까?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합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두 손을 모으는 그녀. 처음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후보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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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임종이 다 할 때까지, 다 하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물 나냐?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듯한 간절한 기원. 지난 30년간 그녀를 잠 못 들게 한 고통은 얼마나 깊은 걸까요? 다음 날 영희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로방을 쳤어요? 일단 혈당 체크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적혀 요즘 있어요. 혈당 관리 잘 못했어요? 혈당 수치도 혈압도 좋지 않은 상태인가 봅니다. 당이 올라서 어떻게 해요, 근데? 괜찮아요. 것도 없어요. 막 내려가요. 렌슈가 왜 안 맞았어요? 당이 좀 많이 내려가고 안 맞았지요. 아, 저혈당 왔었구나. 예. 예. 일단은 그 주로 오는 게 밥 먹을 때 맞는 인슐린 때문에 그럴 테니까. 예. 그건 한 3단이라도 맞으셨을 예. 텐데. 예. 그래서 죄송해요. 크롭바트 마음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사실 최근 영희 씨는 웃을 수만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장이 꼬인 게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여기가 이게 장이에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커져 있죠, 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말단 비대증으로 장기까지 커진 상태라는데요. 수술이 워낙 큰 종양이었기 때문에 다 완벽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남아있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일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아있는 종양이 계속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게 커진 거죠. 몇 배나 커져버린 장기는 건강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말았다는데요. 장에 이제 가스가 꽉 차 있습니다. 막힌 부위. 이 전부 다 이게 장이에요. 장이 이 밑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어딘가 막히면서 이런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은 생명에도 위험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지금 2번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녀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 준이야. 한때 함께 코트를 누볐던 고등학교 동기들입니다. 어떻게 되세요? 날개. 코드요. 코드. 얘도 센터. 영희 지갑 어디 갔어? 예전에는 그 지갑에 먹는 걸 항상 싸갖고 왔는데 없나 보다. 이번에 없어? 먹을 거 있을 거. 아우 야 그래도 여자라고 이것도 갖고 있네. 오 여자는 여잔데. 아, 화장품. 영희가 얼마나 여성스러운데요. 노래도 잘하고 뜨개질도 잘하고 여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눈도 높았어요. 그 여고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되게 도도했다 그러나? 갔다 오면 유니폼을 안 빠는 거야 영희가. 뛰고 오면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안 빨고 이제 지 크니까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안 빤다고. 네 옷은 네가 빨아라. 왜 후배들을 시키냐.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그냥 물로 한번 휙 헹겨서 널고. 너네 집에서 그 숙소에서 안 빨고 집에 가져가고 엄마한테 부담 안 되더라? 너는 혼날 거야. 자체가 그 너무 당시에도 그렇게 힘들었던 거지 걔가. 말을 못했을 예, 뿐이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서 좀 이제 몰랐다 뿐이지. 예. 증상은 계속 조금씩 보이지 않게 이거 나타났었어요. 조금씩. 과자 먹듯이 그냥 진통제를 먹으니까.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 걸 몰랐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를 이해를 못한 거지. 같이 힘드니까 네 건 네가 하고 후배들 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저는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 제가 못 해준 게 마음이 아프더라. 아무도 몰랐던 고통을 알아주는 친구들 덕분일까. 약해졌던 영희 씨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희 씨가 어딘가를 향하는데요. 누군가를 찾아온 모양입니다. 어머니. 왜요? 식구장 올라오세요? 네. 할머니. 코끼리. 어머니. 세상에 반가워요. 아니, 들어와. 어머니. 이쪽 10분째 올라오세요. 10분 있다가. 10분. 같은 집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영희 씨. 무슨 일일까 했더니 음식을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아, 비빔국수였군요. 종종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데요. 비 오는 날 비빔국수라 메뉴 한번 제대로네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만 하세요, 어머니. 아니 건강하면 앞으로 아니,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다 가셔야죠. 그럼. 하기 사는 것도 기억. 아프게 살자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다 가셔야죠. 대단한 요리가 아니어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법. 맵지도 않고 맛있게 잘했구먼. 네. 딱 맞아. 이렇게 함께 있을 때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같습니다. 왜 저렇게 키가 자라는 키가 저렇게 있어갖고 병에 걸려갖고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 어떤 때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가. 너무너무 가엾어. 오늘 어떻게 시집이라도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질 못하니까는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하고. 할머니의 애틋한 말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터집니다. 여기 다, 이 육군들 다 내 어머니들이에요. 엄마 생각 좀 많이 나셨나 봐요. 나죠. 그럼요. 엄마 생각 많이 나죠. 유난히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네, 출혈요. 안 믿었어요.
차에 이제 그 연구차에 엄마 관이 이제 실리고 엄마 사진 실릴 때 그때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늘 친구 같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30년 전. 말단 비대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무섭기만 하던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영희 씨는 그렇게 홀로 남아 병마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엄마 이기 전에 친구였었어요, 엄마가. 덩치만 컸지 마음은 너무 여리고 막상 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 혼자서 어떻게 지내야? 어떻게 살아가나? 저 우울증까지 다가왔고요. 자살 기도까지 했었죠. 엄마 따라간다고. 지난 30년간 영희 씨는 병뿐만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도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무슨 일일까 영희 씨가 곱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출에 나설 모양인데 유난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주문했던 옷을 찾으러 온 거였군요. 옷을 맞춰 입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색깔로 특별히 맞췄다는데요. 어때요? 이뻐요? 화사한 새 옷을 입어서일까 기분까지 좋아진 모양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제가 새 옷을 한번 입어봐요. 30년 만에 처음 새 옷을 입어보는데 그 기분 말로는 못하죠. 새 옷을 입고 몇 번이고 거울을 보는 영희 씨.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그 길로 차에 올라 어딘가로 향하는 영희 씨.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한 영희 씨. 그녀는 왜 이토록 힘겨운 산행을 고집했을까요? 여기가 엄마를 화장해서 엄마 부른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가끔씩 엄마 보고 싶을 때 가끔씩 와봅니다. 최근 건강의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얼굴. 엄마, 나 이쁜 옷 입고 왔다. 떼떼 입고 왔다. 나 이쁘죠? 엄마 나 맞아. 나 엄마 딸 맞아. 나 엄마 딸 아닌 줄 알고 그냥 지날 수 있으면 안 돼. 엄마 앞에서만큼은 아픈 딸이 아닌 건강하고 예쁜 딸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영희 씨가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외출에 나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또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뭔가 손에 들고 길을 나섰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 안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놀러 갔어, 봐. 네. 어머니가 빵 하나 드셔. 안 먹어도 돼요. 아니야. 우리 어머니 같아. 건강하세요. 어머니랑 같이 보. 건강하세요. 영희 씨가 건넨 것은 빵이 아닌 마음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인사드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건 제 기본이에요.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은 고기보다 참 착하네.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 없어요.
지난 2월 3일 한 장례식장. 엄마, 저 보이시죠? 저 열심히 운동해서 여기 자주 와서 엄마한테 자랑 많이 할게요. 엄마 힘 많이 불어넣어주세요. 근데 내가 왜 눈물이 나오려고?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전설이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의 마지막 길에 특종세상이 동행했습니다. 비보가 들려온 것은 지난 1월 31일. 너무도 갑작스럽고 황망한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마련된 빈소는 조금 쓸쓸하고 적막했습니다. 농구계 선후배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마음이 진짜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가신 것도 정말 좀 갑자기 소식을 접해가지고. 말단 비대증을 앓던 농구 스타 김영희 씨가 향년 60세를 일기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침 9시 반이면 하고 저녁이면 8시 반이면 꼭 했어요. 언니나 밥 먹었어? 또 그리고 잘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인사를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그날은 안 오더라고요. 저녁에 넘어진 거지. 화장실 갔다 오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뼈가 골절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못 깨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응급실에 갔을 땐 대화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실로 올라왔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심폐정지가 되니까는 이거 해가지고 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못 내는 거지. 2m 5cm라는 큰 키로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역사를 새롭게 쓴 김영희 선수. 네, 팔만 들고 있으면 그냥 다른 선수들하고 키, 신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독주죠, 독주. 위협적인 존재였었죠. 김연희 봉쇄를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웠었습니다. 출전하는 경기마다 화제가 됐습니다.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건 물론이고 개인 타이틀 5관왕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한 당시에 뭐 20점, 30점까지 이렇게 넣는 걸 내가 기록을 봤거든요. 정말 대단한 선수다. 저 정도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참 장신아 시대 때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여자로서 나타나서 이렇게 열심히 잘 달리고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농구를 보면서 자랄 때 국제대회를 봤을 때도 한국 여자 농구가 그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 설 수 있을 때 센터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것도 알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농구 대잔치를 보면서 그때 한국 화장품 선수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박양계 선배님과 둘이 굉장히 호흡이 좋았던 그런 센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 역사상 구기 종목에서 첫 은메달을 차지한 여자 농구. 청색 유니폼을 입은 우리 대표팀은 장신의 미국팀을 맞아 12명 선수 전원을 기용해서 열전을 벌였으나 85대 55로 패함으로써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구기 종목의 메달 획득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배구팀이 동메달을 차지한 후 처음입니다. 특종세상 제작진이 김영희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작은 공원에서였습니다. 나도 저거 사람 호두가 넣어가죠. 이거 빵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먹는 걸로 베풀어서 제가 당황하는 거죠.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홀로 걷는 것이 위태로워 보였던 김영희 씨. 그녀에겐
낮은 계단도 위험천만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이고. 들어와야죠.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여기 살아요. 방 넓죠? 이제 좀 들어와 보세요. 여기 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좀 잠깐 있다 가세요. 방이 엄청 넓죠? 홀로 사는 집에 자리 잡은 수많은 상패와 트로피들만이 여자 농구의 전설이었던 김영희 씨의 과거를 증명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우승, 거의 우승 아니면 못하면 준우승이었죠. 못하면 전국에서. 10번 싸우면 9번 우승, 한 번은 준우승. 여기 보면 그렇게 봐야죠. 승희는 그 당시에 스쿨버스가 있었어요. 대형 스쿨버스. 다른 학교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걸로 전교생들이 다 응원을 올 정도로 굉장히 열광했었거든요.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이렇게 그 장춘체육관을 다 이게 다 앞뒤로 다 꽉 채워갖고 뛸 정도로 정말 많았어요. 인기가. 학창 시절부터 영희 씨의 체격은 두드러졌답니다. 영희도 이렇게 크지만 엄마 아버지 굉장히 적으시거든요. 남동생도 굉장히 적고. 60이 안 되지. 굉장히 적어요. 중3 때 기숙사에 딱 서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저희 이제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영희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배구를 한다고 막 그랬다가 배구했으면 안 됐겠죠? 점프를 못 뛰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문에서 쪄가지고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가 됐는데 초등학교 때 이미 80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초등학교 정문에서 쪄가지고 이렇게 매부리 코가 됐잖아. 이렇게 툭 찍혀갖고. 친구들의 기억 속 영희 씨는 여리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그저 착한 친구라고 합니다. 여리고 노래도 막 그 잔잔한 노래 좋아하고 이렇게 뜨개질 했냐 뭐 했냐. 뜨개질 여성스러운 거 여성스럽다고 봐야 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성스러워. 그 등치에 이렇게 저희 체육관을 자주 왔어요. 근데 오면 그냥 안 와요. 이렇게 걸음걸이도 힘든데 과자, 과일, 음료수, 또 한과자국 출신이니까 화장품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남한테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남한테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애인데 그런 사람이 좀 오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엄마 같은 그런 친구 점점 이렇게 나이 들면서 영희가 엄마 같다는 생각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 같다는 생각 참 많이 했어요. 130여 평 농구 코트를 누비던 영희 씨를 5평 좁은 방에 가둔 것은 말단 비대증이라는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드실 텐데 세탁기로 돌리시면 더. 전기요금만 많이 나가고 수도요금만 많이 나가요. 이렇게 계속가 빨면요 깨우네요. 깨우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깨우네. 이것을 따면 날 간다. 빨리를 늘고. 영희 씨의 인생은 1987년 11월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대비 훈련 중에 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앞이 안 보이고 반신마비가 마비 증세가 왔고 떨어졌어요. 전성기를 누리던 25살 뇌종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농구 코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혹시 뇌종양이 말단 비대증하고 맞아요.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엄청 많이 흘렸대요. 이 흘려내는 이 여자 호르몬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인슐린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또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심하게 500이 넘었어요. 500이 넘었는데
나중에 뛰다 보니까 발판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발판이 그때 알았죠. 영희 씨는 은퇴식도 없이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영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몰랐잖아. 병이 몰라서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에 우리 6시에 일어나서 노독을 하잖아요. 하얏트까지 갔다 와서 걔는 되게 힘들잖아. 몸이 135kg 나갔나?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몸을 갖고 움직였다 생각하면 지금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미리 예술 무슨 음악당학까지 가 있어 지가. 그리고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아침 운동하려고 하면 겨울방에 4번 하잖아요. 화장실 갖고 졸고 있는 거야. 찾으러 가면 졸고 있는 거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료도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진통제를. 그러니까 깨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요. 뭐 깨병 뭐 선배들 압박하지 스포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안쓰러워하는 그런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먹는 걸로 식빵 이만한 거 혼자 다 근데 먹었어. 한 가지 또 그이가 또 잘했다고 하는 거는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는 자기를 인해 가지고 가족들한테 일단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거 하나는 잘했는데 너무 힘드니까는 나중에는 막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얘기를 그가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가니 몇 년 가니까 쓰러진 거잖아요. 영희 씨는 무엇이든 나누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가기는 어디로 가? 앉아. 이웃들을 초대하는 것이 영희 씨의 즐거움이었다고 하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만 하세요, 어머니. 아니 건강한 마음으로. 아니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다가셔야죠. 아니 사는 것도 귀엽다. 아프게 살아가면 그것좀 괴로운 게 없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다가셔야죠. 맵지도 않고 맛있게 잘했구먼. 예. 딱 맞아.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키가 자라는 키가 저렇게 있어갖고 병에 걸려갖고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 어떤 때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가. 너무너무 가엾어. 오늘 어떻게 시집이라도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못하니까는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하고. 순간 영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여기 다 이웃분들 다 내 어머니들이에요. 엄마 생각 좀 많이 나셨나 봐요. 나죠. 엄마 생각 많이 나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름 엄마.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네, 출혈요. 안 믿었어요. 차에 이제 그 연구차에 엄마 관이 이제 실리고 엄마 사진이 실릴 때 그때서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5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영희 씨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이자 친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 씨는 7개월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 이기 전에 친구였었어요, 엄마가. 덩치만 컸지 마음은 너무 여리고 막상 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 혼자서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살아가나. 저 우울증까지 다가왔고요. 자살기도까지 했었죠. 엄마 떠나간다고. 영희 씨의 사연을 들은 농국의 후배들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선배님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뭐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 뵙게 된 거고요. 그 뒤로도 뭐 선배님께서 저희 시합을 한 번 정도 보러 오신 적이 있고 그래서 많이 뵙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글쎄 뭐 제가 뭐 엄청 큰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이제 인터뷰에 몇 번 언급을 해 주셔서 그것도 또 큰 도움 드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또
몇 년 전에 한번 또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게 없는지 한번 여쭤봤던 적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영희 씨와 다시 만났던 특종 세상.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어난 영희 씨가 하고 싶었던 것은 현관문을 여는 것. 지가 오는 거냐? 다 들리죠.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고, 다 들립니다. 또 대화하는 말소리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그게 제일 듣기 좋아요. 누군가에겐 소음인 소리가 영희 씨에겐 유일한 세상의 소리. (2021년) 영희 씨는 의식을 잃고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지금 김영희 환자처럼 이렇게 심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S상 결장의 꼬임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장내에 가스가 가득 차 있고 어젯밤에 난 분명히 집에 잤는데 왜 내가 왜 입원실에 와 있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어느 정도 차려지고 말도 조금 할 때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먼저 했죠. 언니 목소리 듣자마자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보고 싶어. 딱 그 말밖에 못했어요.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말을 제대로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내 목소리를 듣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병원 밖에서 울고 저는 병실에서 울고 서로 울었다니까요. 이 귀한 생명을 또 살려주셨는데 정말 생명의 어린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이번에도 또다시 일어날 줄 알았던 영희 씨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늘 반갑게 제작진을 맞아주었던 영희 씨의 환한 얼굴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영희 씨의 빈자리는 너무나 큽니다. 이제 잘 알지. 내가 저기서 호떡 장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잘 알아. 우리 집도 와서 가게가 작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먹고 이러는데 어머니 건강하세요. 항상 이러고 애는 괜찮아요. 친하고 이제 그냥 굉장히 뭐랄까 나쁘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항상 그냥 뭐랄까 다정한 거 보고 잘 가서 어디서 사고 떡집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런 거 사 먹고 그런데 불편을 느끼게 하진 않았죠.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죠. 아니 누구를 그렇게 이렇게 배려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사람도 왜 착하고 왜 그런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 보기에 하다못해 이 말 한마디라도 그런 게 있고 내가 볼 땐 그랬어. 하여튼.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영희 씨만 이곳에 없습니다. 삶의 짐을 이곳에 두고 영희 씨는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영희 씨를 사랑했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영희야, 나 순인데 네가 오지 말라고 해도 재미랑 같이 더 찾아갔어야 되는데 네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너는 떠났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 대신 잘 살게,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게. 잘 가. 선배님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정말 좋은 곳에서 아주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